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뉴스들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과 후원이 줄을 잇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나라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한 지원금 및 후원을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해당 주소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하시면 되겠고요. 제 트위터에 해당 트윗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광고가 올라오게 되면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사기 계정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비탈릭이 해당 주소 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들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하게 확인이 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비트코인 후원금이 400만 달러가량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사이에 100만 달러가 더 추가가 되면서 500만 달러치 비트코인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한몫을 하기도 했겠죠. 다음으로 이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영문 신문사도 비트코인 후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후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FTX 거래소에 이어서 이번엔 크립토닷컴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적십자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전쟁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캐나다 사태에 이어서 국제적인 이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비트코인 채택을 강요한다라고 마이클 세일러가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근거는 무엇인가? 저도 며칠 전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던 인터뷰 내용이기도 한데요. 알리안츠의 CEO이자 공동투자 책임자를 역임한 모하메드 알에이라는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연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은 물 건너 가버렸다.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연준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핀잔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듣고 있었던 마이클 세일러, 다음과 같은 풀이를 했는데요.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은 비트코인 채택을 강요한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떠오를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도 전쟁은 비트코인 채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 기자 2명은 ATM 기기가 폐쇄되자 돈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때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바꿔가지고 폴란드로 탈출하는 등 비트코인 덕분에 목숨과 재산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사람들이 탈출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었었죠. 물건이라든지 현금조차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검은에서 다 걸려가지고 뺏기는데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산을 유지한 채로 탈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캐나다 사태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을 강제를 못합니다. 국가에서 어거지로 막으려고 해도 비트코인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비트코인. 일각에서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범죄에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비방을 하기도 하지만은 비트코인은 결국 추적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칼과 같습니다. 좋은 일에 쓰면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일에 쓰면은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보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유와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해서 미국 재무부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의 푸틴 외무 및 국방 장관들을 직접 제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러시아를 완전히 스위프트 상에서 배제를 시켜버리고 고립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바로 러시아와 무역 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가 제공하라는 자원 조달에 큰 무리가 빚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인플레이션 악화 등 전 세계 경제에 더욱더
좋지 않은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비트코인 0.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돌아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0.1개 정도는 들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안전빵으로다가 보험으로다가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꽤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블룸버그의 상품 전략가죠. 마이크 맥클로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10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요. 또한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과 같은 우량 암호화폐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도지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도지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무엇입니까? 그냥 시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확실한 목적이 없는 암호화폐가 아닌가. 이 농담으로 만든 암호화폐들은 시총이 좀 줄어들어야 그 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34,000달러에서 부활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찍었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분석 같은 경우는 달러에 관한 것인데요. 자, 달러가 이런 식으로다가 약세를 보이게 될 때 추세에 막혀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불장이 왔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달러가 지금부터 약화되게 하면서 2022년도에 불장이 조만간에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달러 기반의 희망적인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존스네요. 다우존스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봤을 때도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지지 확인 후에 꾸준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번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RSI 같은 경우도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는 마일즈 크리에이티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확실히 약세, 이 하락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41,700달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어요. 제키스라는 분석가는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총 차트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더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에 대한 하락세가 깨지기 전까지 일단 눈앞에 있는 저항을 뚫고 추세 저항까지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페라스와의 분석가는 지금 상황을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구간별로 비트코인 분석을 해보면 된다. 여기에서 여기 이 구간이 한 구간이라서 이것을 뚫지 못하면 여기까지 열려있는 것이고 뚫고 올라가면 그 위까지 열리는 것이고 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일단 다음 구간까지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9,707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위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상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또 한 따까리 했는데 더 이상 중국의 약발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의 대법원이 이번에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다 걸리면은 범죄 혐의가 적용돼가지고 최대 10년까지의 징역과 또한 벌금을 79,000달러까지 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국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약발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같죠? 비트코인이 이 시진핑핑이와 공산당에 대한 면역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진짜 호랑이는 러시아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종이 호랑이가 아닌가. 부디 앞으로도 중국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차단하고 추방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즉 수탁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 서비스를 조만간에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SEC의 의원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은 것인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양아치 같은 SEC는 하루빨리 비트코인 현물을 승인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센트럴랜드, 마나가 타미 힐 피거, 돌체인 가바나 등 유명 브랜드 등과 함께 메타버스 패션 위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날짜는 3월 24일에서 27일. 메타버스에서 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직접 가셔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말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 클릭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